본디 꽃이란 온갖 곤충을 유혹하기 마련이죠. 꽃이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꽃이 아니라 사마귀입니다. 이름하여 꽃사마귀죠. 꽃사마귀는 꽃 모양을 흉내내서 먹이가 제 발로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곤충들은 꽃사마귀에게 빨려 들어갈 듯 날아가죠. 왜일까요? 지금부터 이 작은 사마귀가 얼마나 기막힌 사냥수를 발휘하는지 함께 관찰해보죠. 이 덤불 속엔 꽃사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꽃사마귀일까요? 정답은 바로 모두 다입니다. 덤불 속에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정말 꽃이 핀 듯한 모습이죠. 인도네시아 적도 지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자바섬입니다. 해발 1000m를 웃도는 울창한 숲속. 이곳엔 독특한 곤충들이 아주 많습니다. 코카서스 장수풍뎅이군요. 커다란 뿔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꽃사마귀는 숲 가장자리,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몸 길이는 5cm 정도죠. 꽃사마귀는 주로 눈에 쉽게 띄는 나뭇잎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꽃잎이 6개 달린 꽃 같군요. 꽃잎 4개는 꽃사마귀의 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등과 배죠. 을의 전갈처럼 배를 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하죠. 뾰족한 눈과 눈 사이에 뿔처럼 돋아난 돌출부는 꽃의 수술과 암술처럼 보입니다. 몸 색깔은 근처 대부분의 꽃처럼 분홍색이거나 하얀색을 띠고 있죠. 앞발은 맹금의 발을 닮았습니다. 대부분 다리를 접고 있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진짜 꽃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꽃사마귀는 꽃처럼 보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일단 움직임이 없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여전히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걸을 때도 흉내를 내죠. 바람에 날리는 꽃처럼 보이려고 이상한 모양새로 걷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꽃사마귀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무자비한 킬러로 돌변하죠. 오전 8시. 벌과 나비가 꿀과 꽃가루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한떨기 꽃 행세를 하고 있는 꽃사마귀. 움직임이라곤 찾아볼 수 없죠. 머지않아 몇몇 곤충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꽃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있겠죠. 그러던 중 갑자기 꽃사마귀가 순식간에 벌을 잡았습니다. 잡은 벌을 산채로 먹어치우는군요. 이번엔 꽃등에가 날아왔습니다. 역시 단번에 먹이를 낚아채는군요. 사냥은 계속됩니다.
꽃사마귀는 곤충을 잡고 또 잡아 30분 만에 3마리를 먹어치웠습니다. 개걸스럽게 만찬을 즐긴 다음엔 앞다리를 청소합니다.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것이죠. 눈도 말끔히 닫고 있네요. 꽃사마귀의 공격은 매우 빠릅니다. 일반 카메라로는 그 모습을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찰나의 순간까지 포착하는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촬영 영상을 보시죠. 꽃사마귀는 꿀벌이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앞다리를 이용해 공격을 가합니다. 꿀벌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0.03초. 빠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이번엔 꿀벌이 꼼짝하지 못할 때까지 꿀벌을 계속 때립니다. 초고속 카메라에 포착된 또 다른 장면이죠. 꿀벌의 다리를 자세히 보세요. 꿀벌은 사마귀에 닿으려고 다리를 쭉 뻗습니다. 꽃사마귀의 자태에서가 그 위에 내려앉으려 했던 거죠. 어떻게 꽃사마귀는 이렇게 완벽하게 꿀벌을 속일 수 있을까요? 특수 카메라가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 특수 카메라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인 자외선을 감지합니다. 꿀벌이나 꽃 등에는 인간과 달리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꽃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외선 카메라로 덤불을 살펴볼까요? 자외선을 반사하는 곳은 불그스름하게 보이죠? 이곳 나뭇잎들은 대부분 자외선을 반사합니다. 자외선 카메라를 통해 흰 난초를 관찰해 볼까요? 옅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들은 이런 색으로 보이죠. 따라서 꿀벌의 눈에는 흰색 꽃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럼 꿀벌에겐 꽃사마귀가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역시 옅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꽃사마귀는 흰색 꽃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마저 흉내내는 셈이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꽃을 흉내낸다 해도 꽃사마귀는 결국 사마귀의 일종이죠. 왜 곤충들은 그렇게 가까이 가서도 알아채지 못할까요?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꿀벌이 꽃사마귀에게 다가갈 때를 살펴볼까요?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죠. 곤충들은 보통 사마귀의 정면을 향해 다가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꿀벌도 마찬가지죠. 이 꿀벌은 지나쳐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꽃사마귀 얼굴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곤충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죠. 꽃사마귀의 속임수에 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꽃사마귀는 먹이를 유혹하는 향기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먹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보통 때 발산하는 향기의 10배에 달하는 양을 뿜어낸다고 하죠. 또한 최근의 연구로 알려진 바로는 꽃사마귀는 이런 매혹적인 향기를 자신의 몸 정면을 향해 발산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꿀벌이 꽃사마귀의 얼굴 앞으로 곧장 날아가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는 생존 전략으로 흉내내기를 선택한 곤충이 많습니다. 숲속 곳곳에는 곤충들이 숨어 있죠. 여기도 있군요. 이것은 대벌레입니다. 몸 길이는 약 30cm로 커다란 몸집이 마치 나뭇가지 같죠. 나뭇잎 사이에도 곤충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이 녀석은 잎사귀 벌레인데 진짜 가랑잎과 구분이 되시나요? 정말 곤충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죠. 나뭇잎의 잎맥과 벌레 먹은 구멍까지 나뭇잎과 똑같죠. 여기에 잎사귀 벌레가 몇 마리나 숨어 있을까요? 총 4마리입니다. 이 숲엔 왜 이렇게 흉내쟁이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곤충을 잡아먹는 새와 도마뱀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이라 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곤충일수록 생존 가능성이 더 크죠. 다음 세대는 색깔이나 형태, 무늬가 다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곤충은 지난 1000년간 생존을 위한 싸움을 겪으며 점점 더 효과적인 위장술을 발달시켜 왔죠. 꽃사마귀의 아름다운 자태에 심지어 벌도 속아 넘어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꽃사마귀가 위장술을 부리는 이유는 정체를 숨기고 먹이를 잡기 위해서죠. 사마귀는 종에 따라 흉내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낙엽 사마귀를 한번 볼까요? 시들어버린 나뭇잎 2장처럼 보이죠? 여기도 역시 사마귀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갈색과 하얀색이 뒤섞여 있는데요. 낙엽 사마귀는 자신의 몸 색깔과 비슷한 곳에 몸을 숨깁니다. 가장 기막힌 위장술은 이것이 아닐까요? 마치 말라 죽은 나뭇가지 같지만 여기 낙엽 사마귀의 머리가 보이는군요. 발과 배 부분은 마치 나무 껍질이 벗겨진 듯한 모양새죠. 흉내내기가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곤충들의 위장술은 이토록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어느 날 꽃사마귀가 나뭇잎 사이를 어슬렁거립니다.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꽃사마귀. 도마뱀이군요. 도마뱀은 꽃사마귀를 노리는 무시무시한 천적입니다. 꽃사마귀는 꼼짝도 않고 꽃 흉내를 내며 도마뱀이 자리를 뜨길 기다립니다. 반면 도마뱀도 부동 자세로 숨을 죽이고 기다리죠. 때마침 꿀벌이 날아옵니다. 꽃사마귀가 앞다리를 가볍게 떨며 반응하죠. 도마뱀이 눈치를 챘을까요? 아니요, 벌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졌군요. 도마뱀은 꽃사마귀를 보지 못하고 자리를 뜹니다. 꽃사마귀는 천적까지도 가볍게 속였네요. 어둠이 내려앉은 밤, 꽃사마귀가 갑자기 허물을 벗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껍질을 천천히 벗어내죠. 꽃사마귀는 탈피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합니다.
지금은 불완전 변태 과정의 마지막 탈피 단계입니다. 마침내 성충이 됐군요. 사실 지금까지 보았던 꽃 모양의 모습은 약충 때의 모습입니다. 날개가 돋았습니다. 날개가 생겼다는 것은 사마귀가 성충이 됐다는 증거죠. 이것은 암컷 사마귀예요. 마치 순결한 흰색 웨딩 드레스를 입은 듯하죠. 다음 날 아침, 어제 만났던 그 사마귀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화려했던 모습이 아니죠. 몸 길이는 약 8cm가 됐고 시들어버린 꽃처럼 갈색 반점들이 생겼습니다. 꽃사마귀는 약충기를 거치는 동안만 꽃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꽃 흉내내기 기술을 써서 사냥이 가능할까요? 성충이 된 꽃사마귀는 긴 날개가 생긴 덕분에 숲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파파야 나무에 날아든 꽃사마귀. 꽃사마귀가 몸을 숨길 만한 파파야 꽃을 찾습니다. 성충이 된 꽃사마귀는 약충기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냥하죠. 꽃을 흉내내는 대신 꽃 속에 몸을 숨깁니다. 파파야 나무엔 늘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꽃사마귀가 숨기엔 아주 유용한 나무죠. 활짝 핀 꽃들 사이엔 시든 꽃도 있습니다. 사마귀의 갈색 반점과도 닮았죠. 꽃등에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꿀벌도 나타났군요. 나비도 찾아왔습니다. 꽃사마귀의 정체는 아직 탄로나지 않았죠. 이런, 놓쳐버렸군요.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약충기에 썼던 사냥술이 이제는 먹히지 않습니다. 곤충들은 꽃사마귀의 얼굴 앞으로 날아들지도 않죠. 1시간 후, 마침내 꿀벌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성공합니다. 성충이 되면 약충 때의 흉내내기 능력은 줄어듭니다. 대신 더 강해지는 면이 하나 있죠. 바로 힘입니다. 꽃사마귀 성충은 소나귀에 잡힌 커다란 나비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오후, 어딘가 달라 보이는 꽃사마귀가 나타났죠. 성충이지만 몸 길이는 겨우 3cm 정도입니다. 갈색 반점이 눈에 띄네요. 먹이를 잡고 있는 걸까요? 먹이도 아주 작군요. 다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꽃사마귀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네요. 덩치가 큰 쪽이 암컷입니다. 주로 암컷 사마귀가 수컷보다 덩치가 크지만 이렇게 차이가 심한 경우는 드물죠.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합니다. 암컷 사마귀는 종종 수컷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수컷은 무사하군요.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수컷 사마귀가 작은 앞다리로 암컷의 커다란 등을 톡톡 칩니다. 구애하는 행동이죠. 짝짓기를 할 때 수컷 사마귀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꽃 사마귀들의 서식지를 다시 찾은 어느 날, 빨강과 검정이 섞인 곤충이 보입니다. 근처에는 꽃사마귀 알집이 있군요. 몸 길이가 1cm 정도로 변태를 막 마친 꽃사마귀 어린 약충이죠. 어린 약충 단계에서는 아직 꽃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린재의 약충이에요. 꽃사마귀의 어린 약충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 녀석이 성충이 된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는 불쾌한 독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유명하죠. 꽃사마귀 어린 약충은 노린재를 흉내내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역시 꽃사마귀는 타고난 흉내쟁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꽃을 흉내낼 수 없는 어린 약충은 어떤 전략으로 먹이를 잡을까요? 어린 약충도 나름의 기술이 있죠. 파리가 꽃사마귀 어린 약충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 날아가 버렸군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조준을 하고 살금살금 파리에게 다가가는 어린 약충. 약충기 때는 먹이를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이를 쫓아가야 합니다. 겨우 한 입 거리지만 잡았습니다. 어린 약충은 7일에서 10일 안에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분홍색이나 흰색 꽃의 자태가 드러나죠. 꽃사마귀는 여러 번의 탈피를 거쳐 점점 아름다운 꽃의 모양새를 갖춰 나갈 거예요. 사냥 기술을 연마종인 꽃사마귀. 먹이를 찾기 위해 나뭇잎 사이를 점프합니다. 때로는 꽃사마귀도 거미나 다른 천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린 약충은 아름다운 꽃으로 재탄생되어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냥꾼이 되죠. 흉내내기 전문가 꽃사마귀. 하지만 꽃사마귀만의 특별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대림 지역,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킬러가 활짝 피었습니다.